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오늘도 화제 밀리터리 이슈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의 주제입니다. 현재 인도 파키스탄 이 공중전 이 분쟁으로 인해서 상당히 여러 문제들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. 진짜 첨단전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죠. 그렇죠. 네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더 후속 그 내용들이 나오길 다 기다리고 있는데, 네네. 딱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그냥 그걸로 라팔이 격추됐다. 그럼 역시 이제 라팔은 한물간 전투기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먼저 예? 방송에서 좀 뭐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저도 좀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는데, 라팔 그 에이사 레이더. 예, RB2 예. 지금 현재는 개량형이고, 네. 그 레이더를 탑재했기 때문에 이게 폐사라고 하더라도 네. 4.5세대로 이제 인정해줘야 되는 그래요. A사 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현재. 네네. 다만 이제 그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가 버전이 본국에서 쓰는 거하고 수출용하고는 약간의 갭이 있다고 합니다. 성능의 차이가. 지금 프랑스 공군이 쓰는 것과 인도 공군이 쓰는 라팔은 이 레이더 자체가 좀 다르다. 뭐 전반적인 성능이 뭐 좋게 얘기해서는 이제 인도 공군의 요구 사양 뭐 ROC라고 하는데, 네. 뭐 그걸 했어도 그게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. 좀 이렇게 약간 떨어지는 그 성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자세한 건 더 이제 뭐 알아본 다음에 말씀드릴 거고. 네. 그래서 이 지금 라팔 전투기가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이제 앞으로 좀 지장을 받지 않을까. 알겠습니다. 네. 저희가 인도 공군과 이 파키스탄 공군의 공중전에서 이 라팔에 대해서 레이더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 저희가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. 합니다. 예. 자, 그래서 이번에 인도와 파키스탄의 공중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에게 시사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. 오늘 이 부분 집중 분석하겠습니다. 자, 그 전에 저희가 얼마 전에 스위스 시계죠. 메이드 인 이 메티 티솥. 예. 이것이 저희가 50%를 할인해서 여러분께 판매를 했는데, 그 당시에 공동 구매로 해서 100개가 한정 판매를 했는데 모두 팔렸죠. 판매 소진이 돼버렸죠. 예, 그래서 그동안 판매를 좀 미뤘는데 드디어 다시 2차 스위스 시계가 이번에 다시 입고가 됐습니다. 역시 이 항공 분야나 이 밀리터리 매니아에서 시계가 인기가 있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. 예, 그래서 이 메이드 인 스위스 메티 티솥 시계 광고 하나만 보고 가시겠습니다. 자, 이 스위스 메티 티솥 이 브랜드는 이 1886년에 시작을 했어요. 오래됐네. 오래됐죠. 그리고 이 시계는 누가 차서 유명해진 줄 아십니까? 누가 찼습니까? I'm knocking on hand. 엘비스 프레슬리. 예. 진짜? 엘비스 프레슬리가 50년대 이런 걸 이제 차기 시작했어요. 예, 이 시계 그래서 메티 티솥이 굉장히 유명해졌거든요. 이 시계 베젤을 이렇게 보시면 이 동그라미 숫자 적혀져 있는 이게 세라믹으로 돼 있어요. 세라믹. 예, 세라믹. 그래서 기스도 나지 않고 아주 튼튼하고, 예. 그래서 가격대도 훨씬 더 좀 이거랑 비슷한 모델이 있긴 한데 그건 이제 다른 걸로 채운 거고, 이건 세라믹으로 만든 건 좀 더 비쌉니다. 이게 처음에 64만 2천 원이었습니다. 네. 근데 지금 현재 50% 할인에 제가 협상 성공을 해서 32만 1천 원에 여러분께 드립니다. 상당한 그 가격 인하가 있었네요. 32만 1천 원. 시계가 이 정도 그 규모라면은 비싼 시계가 아니에요. 그 금액이 할인받은 금액이. 그렇죠. 예. 보통 이거 60만 원 정도도 저는 좀 싸다고 생각하거든요. 아니 최근에 진짜 제가 시계가 교체 이제 시계에 접어들어서 그래서 막 찾다가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받은 거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그 먼저 시계 그냥 없애버렸어. 없애버렸어. 당장 없애버렸어. 아니 이게 벌써 색깔, 이 디자인 색깔도 그렇고 이게 뭐 딱 좋잖아요. 아니 대표님이 찾고 계신 걸 보니까 뭔가 품위가 있어 보여요. 색깔도 좋고 이 디자인 자체가 눈에 확 금방 들어오는. 순식간에 볼 수 있는. 그래서 이 스위스 메티 티솥 이 시계가요, 모델이 제가 4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. 블랙, 그린, 블루, 그리고 골드띠가 이렇게 달린 것까지 해서 여러분께 50% 할인된 32만 1천 원에 특별히 드립니다. 이게 공동구매가 아니면 이렇게 여러분이 싸게 가져갈 수가 없어요. 공동구매. 예, 공동구매잖아요. 예, 여러분 너무 좋은 시계가 나왔으니까요.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이번에 또 내 아들한테 선물을 해줄 수도 있고, 지인, 부모님께 선물해도 아버지, 예, 그러면 너무 기뻐할 것 같습니다. 멋있어요, 일단. 예, 캐주얼에도 너무 잘 어울리니까요. 여러분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구매 안 하셔서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보세요. 네,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가격은 도저히 어디서도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수 없는 가격입니다.
자, 이번 인도 공군과 파키스탄 공군의 공중전 이것이 처음이 아니죠? 따져보니까 네 번째더라고요. 네 번째. 예. 공식적인 공중전 붙은 게 네 번째고 이제 뭐 스크램블 걸려서 요격 나간 그런 건 빼고. 예, 그냥 뭐 국경선을 침범했다 영공을. 그거 빼고서 이제 붙은 게 이번에 네 번째입니다. 그럼 그 첫 번째가 언제 일어났습니까? 2차 파키스탄 인도 전쟁. 왜 지금 제가 파키스탄을 먼저 내세우냐면은 이 공중전 하면은 파키스탄 공군이 또 압도를 하더라고요. 그 옛날부터.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압도를 했습니까? 인도 공군이 진짜 우리가 먼저 방송에서 제가 과도한 좀 표현을 썼죠. 띵까 뭐 이렇게 뭐 그런 그 인도 공군이 뭐 사람들이 좀 이렇게 그런 홍보에만 치중하고 실제 실력은 뭐 그렇지 않느냐, 나쁘지 않느냐 했는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역사 파키스탄 공군이 아주 치열하게 열심히 인도 공군 전투기들을 요리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동안에. 그 과거부터. 그 첫 번째 사례가 언제입니까? 1965년 이제 공중전인데. 1965년. 이게 2차 파키스탄 인도 전쟁인데 그 중에서 이제 핵심이 공중전이죠. 그 당시에 파키스탄 공군의 주력 전투기는 좋아하시고 잘 아시는 세이버 전투. 세이버. 근데 여기서 이제 세이버 버전이 우리 공군에서 사용했던 F 버전이 아니라 E 버전. E 버전입니까? 약간 좀 뭔가 좀 성능이 덜 된. 물론 이제 6.25 전쟁 때 활약을 했는데 이 F-86E 세이버 전투기를 동원을 해서 그 당시에도 이미 공대공 미사일의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당시부터죠. 미국제 사이드와인드의 가장 그 첫 번째 버전 9B 를 가지고 지금은 이제 프랑스제 전투기를 이제 요리를 했죠. 그렇죠. 이번에는 라팔로 요리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뭡니까? 그 당시에는 영국제 전투기 폭격기를 거의 선물 세트로 받다시피 해요. 영국제 전투기를 아주 요리를 하더라고. 선물 세트처럼. 그러니까 인도 공군의 영국제 폭격기 전투기하고. 그래서 이제 그 실적을 보니까 그 당시에 그도 뭐 이제 초음속 시대로 막 진입을 하던 1965년 이제 이렇게 넘어가죠. 베트남 전투부터 본격적으로 초음속 전투기 시대로. 그렇죠. 실전에서. 그러다 보니까 이 고아음속 전투기도 좀 어느 정도 통용이 되던 시절이에요. 좀 이렇게 고아음속이라면 뭐 1000km 넘어가는 시속. 그렇죠. 그래서 영국제 헌터 전투기를 3대.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건 기준이 다 사이드와인더 옛날 초기형으로 다 때린 거예요. 영국제 헌터 전투기 3대를 격추했고 또 이 미라주 프랑스의 미라주 시리즈 그러니까 라팔이나 미라주 그 전에 또 전투기가 있어요. 아음속 전투기 미스테르 4. 미스테르. 그걸 한 대 격추했어요. 미사일로. 그다음에 영국제 경전투기라고 하는 나트라는 전투기가 있어요. 나트. 좀 작아요. 그 영국 공군은 이제 훈련기로 썼는데 전투기를 안 쓰고 그거 4대. 4대? 근데 나트 전투기라는 게 좀 기동성이 좋은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역시 미사일 전쟁이다시피 이제 하니까 사이드와인드로 다 격추. 그럼 당시에 이 파키스탄 공군은 격추되는 어떤 전투기가 없습니까? 뭐 알려진 게 없습니다. 그래요? 이제 이 파키스탄 공군에 대한 건 고다음 전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러고 나서 이제 F-86 이제 F가 또 소수 있었나 봐요. 그러니까 E에 이어서 F도 그 당시에 비율이 좀 뭐 많지는 않았나 봐요. 그래서 F가 세이버 F형이죠. 캔버라 영국제 캔버라 경폭격기 한 대를 격추합니다. 그것도 다 미사일을 쏴가지고 사이드와인더 B형 아주 극초기형 그걸 쏴서.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 세이버 얘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초음속 전투기가 등장해요. 드디어 몇 년도입니까? 그 당시에요. 1965년 그대로. 1960 그대로인데 요때만 해도 미국하고 친했어요. 파키스탄. 당시만 해도 그랬죠. 아주 이게 끈끈했어요. 군사력으로 이제 어떤 이렇게 손을 잡고 있었던 뭐 동맹은 아니지만은. 그래서 이제 미국이 F-104A F-104A 스타파이터 초음속 전투기 마 2급짜리 이거를 이제 공급을 우선적으로 해줬는데 이 전투기가 떠가지고 프랑스제 미스테르 4 전투기를 또 한 대를 격추해요. 미사일로 쏴서. 인도 공군에. 미스테르 4형. 이것도 사이드와인드로 쏴가지고. 그리고 이제 캔버라 영국제 경폭격기를 2대를 다 미사일로 쏴서 미국제 미사일을 쏴가지고. 그 공통점이 있죠. 그때나 지금이나 미사일전이었다. 그런데 또 공통점은 파키스탄 공군은 피해가 없었다? 네, 없었습니다. 65년도에 공중전에서는 이제 알려진 건 없습니다. 제가 제 자료를 가지고 이제 기초를 하면은 파악이 되지가 않습니다. 그냥 일방적으로 사이드와인드로 다 몰살했다. 몰살. 이 정도면은 대단한 그 실적이었던 게 1965년 베트남전 그 미국의 항공전이죠. 그거 전이고 그 사이에
전이 아니고 그 사이, 그 직전. 네, 직전이고. 그다음에 1958년도 금문도에 대만 공군이 이제 당시 중공 공군을 또 최초로 사이드와인더를 이제 막 미그 17까지 격추하던 그 중간쯤에 있는 그 공중전 이게 사례이기 때문에 네. 상당히 이제 획기적이었죠. 지금처럼 다들 이제 사이드와인더가 정말 대단하다. 그래서 그날로부터 이제 뭐 서유럽, 그다음에 뭐 소련, 네. 뭐 중공 다 카피 생산 막 다 몰아냐면 그걸로 몰려갔죠. 카피 생산. 아무래도 그때부터 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굉장히 중요해졌네요. 아마 지금의 이런 쇼크, PA-15 쇼크만큼 버금가는 시절이었죠. 예. 그렇게 해서 이제 1965년도 공중전에서 이제 파키스탄 항공군이 세이버 전투기를 주력으로 해서 성과를 많이 거뒀고. 네. 자, 그럼 1965년도를 지나서 인도와 파키스탄의 공중전 두 번째는 언제 일어납니까? 1971년. 71년이요. 그게 이제 계기가 방글라데시가 이제 독립하는 이제 계기가 되는 전쟁이죠. 예. 그래서 그 당시에는 상황이 좀 더 복잡하게 흘러갑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시간이 있었죠. 65년부터 71년까지 이제 시간이 있잖아요. 거의 뭐 한 6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. 근데 여기서 둘 다 전력 증강을 했는데. 했습니까? 네, 특징이 좀 다릅니다. 예. 인도 공군부터 말씀해 주시죠. 인도 공군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65년부터 뭐 71년 사이면은 베트남전 항공전이 한참 이제 막 진행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 사례로 인해서 이제 중간에 바로 이제 베트남 공군이 미그 11 가지고 바로 이제 팬텀도 잡고 F-105 뭐 썬더칩도 잡는 거 보니까 바로 급히 이제 미그 10을 도입을 해요. 인도 공군도. 미그 21을. 예, 그 당시 이제 버전은 초기 버전에서 FL 버전이고. 지금은 이제 사용 안 하죠. FL 버전. 예, FL 버전을 이제 주력기로 이제 등극을 시키고. 네. 그렇게 해서 성과가 있었어요. 71년도 전쟁에. 그래요? 예. 71년대 이 미그 21 FL 전투기로 파키스탄 공군의 F-104A 세대를 격추를 합니다. 스타파이터 세대를. 네, 미사일로. 그다음에 이제 중국제 F6라는 이제 미그 19죠. 네. F6 또 한 대를 격추를 합니다. 그래서 토탈 4대를 이제 성과가 있어요. 71년도 인도 공군의 이제 실적은. 근데 여기서 이제 사용된 무기는 그 65년대 한번 크게 이제 아주 뒤었으니까 당했으니까 그 러시아 소련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아톨을 이제 급히 이 아톨은 1958년도 금문도 공주전에서 대만 공군이 빵 쐈는데 중공제 전투기에 꽂혀서 그냥 달아난 거. 꽂혔어요? 불발탄인가요? 네, 불발탄이죠. 그리고 그거 어떻게 이제 착륙해서 그걸 이제 빼가지고 카피를 하기 시작했군요. 그러니까 중공이 그 당시 중공이 이제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기술력이 지금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소련으로 보내요. 그래서 바로 똑같은 미사일이 이제 나온 게 아톨입니다. 그러니까 뭐 성능이 그 미국제 AIM-9B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. 그대로 AIM-9B 그대로 베꼈으니까. 그래서 이제 인도 공군이 이제 미그 11 FL 버전하고 이 아톰 미사일 도입하면서 성과를 이제 처음으로 거둔 거죠. 그래서 전력 증강을 일단 급한 대로 이제 미그 11 중심으로 이제 현대화된 건 맞아요. 자, 그러면 이제 인도 공군은 이렇게 뭐 4대의 성과가 있었는데 파키스탄은 성과가 없었습니까? 파키스탄은 또 이제 방향이 다르다고 말씀드린 게 1967년도 이스라엘 공군이 뭐 이집트 공군이나 시리아 공군 상대로 미라즈, 프랑스제 미라즈 3. 3. 예, 그 초음속 전투기죠. A급의 이걸로 근접전에서 뭐 상당한 이제 공중전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여파가 있어서 수출이 아주 잘 돼요. 그래서 파키스탄 공군도 이제 채택을 하게 되지. 세이버에 이어서. 네, 세이버에 이어서 주력기가 이제 바뀌는 거죠. 완전 초음속 전투기의 아주 대명사로. 미라주 3. 네, 물론 이제 F-104가 있는데 얘가 오락가락하니까.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격추도 되고. 그리고 또 F-104의 또 A형이면 아주 초기형이기 때문에 성능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. 어쨌든 미라주 3으로 갈아타죠. 파키스탄 공군이. 그래서 이제 이 주력기로 내세우면서 인도 공군의 어떤 전투기급이 아닌 공격기급. 공격기급? 네, 근데 65년대는 전투기였는데 71년대는 이제 지상 공격기로 이제 임무 전환된 헌터를 다 썼대. 그것도 그 사이드와인더 미사일로 쐈어. 5대는 격추를 시켰어요. 5대. 그다음에 또 이제 인도 공군이 미그 21과 함께 도입한 공격기가 있어요. SU-7. SU-7. 초음속 공격기. 요거 2대. 격추됐어요. 그리고 이제 캔바라 경폭격기는 여전히 이제 인도 공군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덤으로 2대를 격추하죠. 다 미사일, 사이드와인더 미사일로. 이렇게 보면은 인도 공군이 더 피해가 컸어요. 그렇죠. 근데 여기서 안 끝납니다. 안 끝납니까? 중국제 F6 전투기, 그러니까 미그 19죠. 이걸로 소련제 SU-7 공격기 2대. 그리고 또 자기 동생뻘이 이제 나중에 나왔으니까 미그 21 한 대 격추. 이때도 뭐 파키스탄 공군이 압도를 했네요. 여기서도 이것도 다 사이드와인더 사용해서. 미국제 사이드와인더를 이용해서 열심히 쓴 거죠, 사용을. 근데 이게
이게 끝이냐? 하나 더 있습니다. 아, 또 있습니까? 네. 예. 이 파키스탄 공군이 이제 전투기 전력이 인도 공군한테 좀 숫자적으로도 밀리다 보니까 어디 이제 주변국에 나가서 이제 중고 전투기를 또 사 모읍니다. 중고 전투기라면 뭐 어디서 뭘 가져온 겁니까? 호주 공군이 이제 내놓은 그 호주 공군이 이제 그 자기네 자국사에서 면허 생산한 세이버 MK6. 세이버 MK6. 네, 그것도 이제 사드립니다. 개량형이죠? 뭐 이제 기관포가 다르긴 해요. 좀 큰 기관포 사용하고 이거를 도입해서 이제 다 편제를 다 이렇게 한 거죠. 골고루 미국제 세이버, 그다음에 서독 공군이 내놓은 뭐 F-86E 세이버, 그다음에 호주 공군이 내놓은 세이버 MK6. 숫자상으로 이제 분류해야 되니까. 그러면서 F104A, 그다음에 미라주 3, 2형 이것까지 다 그렇게 보유를 하게 됐고. 그러니까 이제 인도 공군이 워낙 뭐 전력이 숫자가 많으니까 이걸 이제 뭐 좀 대등하게 하기 위해서. 그래서 이제 뭐 다시 말씀드리면은 세이버 MK6 중고 전투기로 소련제 Su-27 공격기, Su-7 공격기 한 대 격추하고. 근데 이제 뭐 이제 세이버 전투기가 6.25 전쟁 때 이제 활약을 시작을 해서 1958년도 금문도 공주전에서 또 활약을 했고 미사일전이었죠. 최초의 미사일전. 그리고 그다음에 65년도에 또 이제 인도 공군 상대로 활약을 했고. 그렇게 해서 71년도에 이제 마무리가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호주제 세이버로 이제 끝을 마무리. NK 버전으로. 이제 뭐 네 차례 뭐 참전을 이제 해서 그랬네요. 이제 막을 내리죠. 세이버는 이제 종식을 했다. 종료를 합니다. 사용하는 거 있어서.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1971년도 공중전입니다. 두 번째 공중전이었죠. 전쟁으로는 세 번째 전쟁이고. 그럼 3차 공중전까지 이어질 텐데 언제입니까? 상당히 이제 그 시간이 많이 흐릅니다. 그러니까 1차 공중전, 2차 공중전까지는 이렇게 대규모 서로 이제 격돌을 했는데 3차는 뭐 최근 일입니다. 최근이요? 2019년 카길 전쟁에서. 그러니까 산악전, 포격전 중심이었는데 거기서 역시 전투기들이 동원됐고 알레진바이면 이제 파키스탄 공군의 F-16 전투기가 동원돼서 드디어 그리고 미국제 이제 F-16. 인도 공군은 이제 이스라엘제 레이더를 탑재해서 개량한 미그 21의 가장 후기형. 미그 21 붙었는데 이제 승리는 이제 F-16이 했는 걸로 최종적으로. 근데 한 대. 한 대가 격추당했습니까? 인도 공군의 이제 미그 21 한 대. 그게 이제 바로 최근에 이제 2019년도였고. 이 세 번째라고 할 수는 있죠. 3차였죠. 3차 공중전.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이번 2025년 5월달에 5월 7일날 공중전이었죠. 자,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반적으로 파키스탄 공군이 어떤 승률, 이게 승부수 띄우는 게 상당히 앞선 거죠. 완전히요. 옛날부터 쭉 뭐 거의 뭐 50년도 이렇게 쭉 보면은 밀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. 전반적으로 앞선 거죠. 반대로 격추된 거는 이제 뭐 71년도에 다 4대, 뭐 그게 다니까. 그러니까 그 미사일전을 말할 때 미사일전. 그리고 지금의 이 네 번째 공중전은 이제 저기죠. 그 세 번째는 한 대니까 좀 그렇고 좀 미비한 느낌이 좀 작고. 네 번째는 제대로 미사일도 그것도 중국제로 쏴가지고. PL-15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. 그래서 이제 뭐 세 번째 공중전까지는 그냥 뭐 미국제 미사일 잘 도입해서 쓰면 된다 했는데 네 번째 공전은 이게 모든 게 막 뒤집어진 거죠. 그러니까요. 중국제 미사일이 혜성처럼 등장을 했습니다. 이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이제 다들 주변국, 뭐 서유럽, 뭐 미국 다들 뭐 난리가 났죠. 이게. 그러니까요. 기존의 공대공 미사일, 중거리 미사일이죠. 이번에 사용된 게 중거리, 장거리. 이게 다 교체할 때가 됐다. 중국이 저렇게 치고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거, 당장 뭐 대응할 수 있는 게 딱 현재로서는 하나밖에 없죠. 미티어밖에 없는 거예요. 지금 미국밖에 없어요. 지금 미국이 두 종류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건 아직 실용화가 안 됐어요. 뭐 대표적으로 뭐 260평 IM 260이라든지. 근데 실용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뭐 급하게 된 거죠. 대한민국도 지금 미티어 미사일이 실용화가 안 됐어요. 없죠. 현재는 실전 배치될 수 있는 게 없죠. KF-21 블록 1 여기서 공대공 미사일로 미티어가 배치가 되죠. 채택이 돼서 이제 곧 실전 배치가 되면은 전투기가 같이 돼야 되니까. 그러니까요. 뭐 미사일 몇 개 따로 들어왔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. 따로따로 분리돼 있으니까. 그러면 이제 블록 1이 그 동안에 이제 좀 얘기들이 있었죠. 이거 가지고 뭐 공대공밖에 안 되는데. 공대공밖에 안 되는데 무슨 첨단전의 예를 내세우냐고. 뭐 블록 2 돼야만 뭐 최소한 블록 2 돼야만 전쟁 수행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했는데 지금 이번 상황이 블록 1도 지금 상당히 급하고. 그러니까 당장 따져보면은 이렇게 장거리 미사일 200km까지 날릴 수 있는 그 플랫폼과 미사일은 블록 1밖에 없는 거예요. 우리 공군한테는. 그러니까 이게 좀 우습게 봤는데 블록 1
차질 없이 생산해서 배치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지금 2025년 5월이니까 5월 초중순인데 내년도 말부터 이제 한 2대 뭐 4대 이렇게 배치가 된다고 하니까 1년 반 동안은 이제 좀 없는 거죠. 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면 서해안에 있는 중국을 상대로 그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할 수가 없어요. 플랫폼도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되돌아보니까 이게 블록원이 진짜 이거 처음부터 중요하구나. 처음부터 중요하네요. 블록원이 뭐 지상 공격은 두 번째고 일단 모든 전쟁은 공중전에서 이제 공중전이니까 맞습니다. 전쟁은 시작은 그걸로 하고 이제 지상 공격 두 번째니까 그래서 블록원이 상당히 이제 아주 막 기대가 되면서 이거 빨리 차질 없게 생산해 이렇게 돼버린 거죠. 이렇게 보면 필리핀 측에서 KF-21이 공대공밖에 안 되지만 이거 구매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? 그 지금 상황이 다 맞아 떨어지는 거죠.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. 그러네요. 근데 이제 우리 TO10 계열을 이제 도입한 나라들 동남아시아에서 보면은 필리핀은 이제 아주 우수고 계열로서 우리한테 이제 접근을 더 할 것이고 이제 이게 상황이 그러니까. 그런데 태국은 또 중국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고 그렇게 아주 뭐 블록 1부터 사겠나 하는 약간의 좀 이제 약간 이제 보류를 해야 되고. 말레이시아는 좀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? 말레이시아 공군이 좀 그렇게 되겠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인도네시아가 이 라파를 구매를 결정하지 않았습니까? 그래가지고 이제 제 주변에서는 막 웃는 거지. 샘통이다 뭐 이런 겁니까? 그래서 연막을 하지. 그 전투기 갖고 너희들이 무슨 그 땅을 다 큰 땅을 다 상공을 다 지키겠다고 안 되잖아. 사실 뭐 이게 전투기만의 문제는 아니에요. 뭐 데이터 링크라든지 어떤 전자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좀 소홀한 게 아닐까. 그래서 인도 공군의 라팔이 당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. 그래서 뭐 인도네시아 공군이 뭐 전부터 이제 라팔을 이제 뭐 이렇게 발주를 연속으로 얘기를 하면서 슬쩍 돈이 더 있으면 하겠다는 게 조기경보 통제기예요. 그러니까요. 뭐 그동안 2대 뭐 3대 이런 식으로.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조기경보 통제기 2737 4대죠. 사실 한 4대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뭐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? 잠깐 이제 쉬고 있는데 한 달 정도 대선을 앞두고 그 다음에 바로 또 이어질 거예요.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예정대로 뭐 예산 배정이라든지 계획이 딱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죠. 대수가 늘어나는 건 이제 분명하니까. 그래서 뭐 조기경보 통제기나 뭐 전자적인 사업도 발제가 됐고, 그래서 이제 줄줄이 이제 되는데. 당장 플랫폼, 전투기 플랫폼과 미사일이 또 먼저잖아요. 그게 1번이죠. 지휘 통제라는 게 또 이제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이제 2737이 있으니까 연동되는 걸 잘 이제 마무리 지으면 되고 그 플랫폼하고 이제 조기경보 통제기하고 뭐 급유기도 있고 그다음에 전자전기는 이제 좀 뭐 개발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입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지만은 어쨌든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뒤집어서 다시 와 보니까 블록원도 지금 상당히 중요한 걸 돼버렸네. 그래요. 그동안은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그게 전투기냐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닌 게 됐죠. 공대지가 지금 우선이 아니에요. 자 보십시오. 우리 대한민국 공군에 그 5세대 스텔스 전투기 39대가 있는데 F-35A 일단 이건 특수한 전투기고 스텔스니까. 근데 미사일은 뭐 미티어를 아직은 뭐 거기다 인티그레이션 우리 항공군에서 사용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치고 나머지 4세대 개량이 안 한 4세대의 F-15K 이거는 좀 문제가 있죠. 이것도 개량 시간을 좀 줄여야 될 게 단축해서 그 다음에 이제 미사일을 이 미티어를 인티그레이션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는 이제 그 과제가 또 이제 돌출이 됐어요.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? 이 사업 해야 될 것 같아요. 해야겠죠. 미국한테 얘기해서 미티어 좀 운영을 해야 되겠다. F-15가 K 플러스 거기에 이제 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이제 공동 미사일을 연동시키는 거 도입을 하는 거 이게 지금 심각하게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? 미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이 F-15K에 미티어 미사일을 달 수 있게 하지 않을까요? 근데 뭐 그 미공군 자체가 자기네 독자 개발하고 있는 거 그 260평 그것 때문에 일단 시장 뭐 점유율을 생각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아요. 그래요. 자기들 또 팔아야 되니까 팔아서 통제를 해야 되니까. 그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 전투기는 4.5세대로 되고 있는 KF-16U. 이게 지금 문제. 여기 공동 미사일은 그냥 계속 여기는 암남이거든. 그 암남이 제일 좋은 거를 하는 게 C8. 이게 사거리가 한 120km 됩니까? 그 이하죠.
100km 정도로 봐야 되죠. 아, 100km 정도. 네. 아, 예.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이번에 PL15처럼 그냥 쭉 날아가게 하면은 뭐 120km 나오겠다 하는데 제대로 이제 얘가 이제 자기 C컬을 사용해서 들어가려면 이제 평균 이제 100km 정도로 봐야 되고. 평균 100km. 예. 일반적인 상황, 공대공 상황에서. 예. 물론 이제 AIM-120D가 있는데 네. 일종의 슈퍼 암남이라고 있는데 네. 이것도 그래봤자 뭐 최대 날아가는 거리가 160. 160. 네. 이게 그냥 스펙 자체 비교하면은 이게 좀 못 미치는 거죠. PL15에. 200km 이상이 돼야 돼요, 지금 현재. 그게 이제 바로 이제 미티어라는 거죠. 사실상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되는 서방 측의 공대공 미사일 중에. 예. 그래서 이제 KF-16U도 좀 이제 앞으로는 이게 중국을 상대로 이제 견제를 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것 같고 네. 그러면 미사일 때문에. 네. 물론 레이더는 이제 뭐 A사 레이더 장착을 이제 하고 있으니까 좀 다른 면이 없잖아 있는데. 네. 그래서 이제 이게 기존에 5세대, 네. 4세대, 4.5세대까지 말씀드렸는데 진짜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기로에 쓴 게 지금 아직도 그 하늘로 날고 있는 KF5. 아. 얘야말로 아무 이제 쓸데가 없는. 일명 똥5라고 하죠. 그러니까 똥똥5가 되는 거지. 예.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얘는 도대체 뭐야? 얘를 왜 유지를 해야 돼? 그래서 이제 저희 디펜스 타임즈에서 좀 간단하게 알아봤어요. 네네. 뭐 취재를 하긴 그렇고 예. 문의를 해보니까 그 일단은 KF5를 우리 방송에서 얘기한 대로 26년 말부터 다 도태. 순차적으로. 시작을 하겠다고. 아. 바로 이제 그 KF-15 블록 1이 나오는 시점에 맞춰서 그냥 바로 없애겠다. 아. 그러니까 더 이렇게 끌고 가지 않겠다. 그래야죠. 예. 예.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KF-21 블록 1이 40대가 들어오는 시점, 그러니까 블록 2로 넘어가는 28년도 늦어도 그때까지 다 없앤다. 28년도. 예. 근데 수원에 네. 수원 비행단 10비행단인데 네. 한편으로는 또 이제 공군의 전력 기획부에서는 좀 더 서둘러야 되는 거 아니냐. 이것도 기존에 이제 뭐 알려진 26년 말부터 최종적으로 28년까지 다 정리가 되는데 이걸 좀 더 땡기자. 그래서 수원에 있는 KF5를 최종적으로는 이제 뭐 한 개 부대만 남기고 네. 현재 그 2개 부대가 이제 강릉께 이사 갔어요. 네네. 지금 3개로 돼 있어. 실제로는. 네. 그러면 최종적으로 한 개를 그 보존 유지하더라도 2개는 그 전에 없애죠. 그러면 이 전투 비행단에 한 개 대담에 있다는 게 좀 약하잖아요. 그래서 원주 행성에 있는 제8 전투 비행단의 FA-50을 수원에 배치하죠. 그렇게. 지금 논의가 되고 있대요. 네. 옮겨오자. 네네. 보강을 하자. 물론 그래야 뭐 거기서 거기지만 이게 다 경전투기에 들어가니까 뭐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운영을 못 하니까. 그렇죠. 어쨌든 뭐 가장 최신 소식은 이제 FA-50 행성에 있는 FA-50이 수원으로 이제 이전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. 그러니까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. 근데 그렇게 해도 KF5는 28년도에 뭐 몇 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나마. 네, 그나마 몇 대가 남아 있을 것 같아요. 좀 답답해 그거는 이렇게 상황이 뭐 급진전하고 발전하는데 이 공대공 미사일들이. 네. 그래서 이제 그 정도가 이제 좀 변화점이 있고 그리고 KF-21 블록 1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진짜 중요한 전투기가 됐습니다. 네. 맞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 방송은요 인도 파키스탄 이 공중전 이 분쟁을 보면서 이 인도 파키스탄이 공중전이 몇 차례나 있었나 그러면서 어떤 변화를 가졌었나 이 부분을 봤는데 이러면서 대한민국의 KF-21 블록 1 이것이 빨리 양산해야 된다라는 시사점을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. 그러니까 차질 없이. 네. 그게 이제 삐끗하면은 또 몇 달 흘러가니까. 네. 그러한 뭐 이제 기술적인 거, 그다음에 행정 절차라든지 또박또박 받아가지고 예정대로 26년 말 내년 말에 초도 생산된 기차들이 일선에 배치돼야 된다. 네. 그게 아주 중요하게 됐다. 네. 예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고요. 여러분, 지난번에 스위스 메이드인 시계 메티 티소 이 100개 한정 판매를 했는데 그것이 모두 나가고 여러분들께서 문의가 계속 있어서 이 시계 언제 들어오느냐 드디어 스위스에서 다시 돌아왔습니다. 자.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 자료를 한번 보여주세요. 네, 여러 자료를 이제 찾아서 보다 보니까 가까운 일본에서는 요 스타일, 이 푸른색이죠. 네네. 요 디자인. 네. 이게 군용 그 시계 시장에서 인기가 좋더라고요. 푸른색이요? 네, 매니아들 사이에서. 그래서 너 이거 봤는데 이제 그 책자를 보다가 이게 된 거지. 거의 비슷하네. 이게 지금 색상도 인기가 있더라고 일본에서. 롤렉스 같은 시계는 이거랑 좀 모양이 비슷한데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? 엄청 비싸. 수천만 원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. 이 정도 좀 만족합니다. 그렇게 어설픈 롤렉스 짝퉁 시계 찾으니 제대로 된 메이드 인 스위스 메티 티소 이 시계
이거 전 굉장히 좋습니다. 요즘 계속 이거 차고 다녀요. 계속 차잖아요. 대표님도 이 시기 좋아하죠. 예. 아무튼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놨으니까요. 여러분들 구경들 하시고 마음에 드는 모델 스위스에서 방금 돌아왔습니다. 골라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